밤 10시까지 부산역 앞에서 헤매고 있다가 집에 가는 길에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집이 일찍 일어나 보니까 너무 활짝 뛰어가지고 이 귀한, 이 좋은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업가 정신 우리 6강째 벌써 6번 했어요. 빨랑 2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종합프로젝트팀의 이호선 대표님을 모시고 표면처리 혁신이요. 표면처리라는 게 그죠? 우리 저희 또 도금이죠, 그죠? 도금이라는 업종은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지상 칠덕칠덕하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아마 부산에서 제일 항상 스마트 공장을 교육을 하셨을 거예요. 그 누구보다 깨끗한 공장 환경을 만들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이 픽한 부산의 아주 스마트한 공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표면처리 신기업 이호선 대표의 기업가를 지내가지고 때문에 야생화 같은 CEO 뭐 야생화가 아니고 아주 멋진 장미화 같은 분이신데 바쁘신데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호선 일단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하고 나오시면 잠깐 계시죠. 저도 광고제 저도 약좀 팔고 갈게. 우리 이호선 대표님하고는 제가 다른 쪽에 개인의 리액션 리더스 포럼이라는 걸 저도 우리 같이 하고 있는데 회장님은 하고 계시고 항상 보면 넉넉하세요. 우리 동료의 김병호 회장님과 같이 항상 넉넉하게 배를 잘 풀어주시라서 항상 감사하고 있고 우리는 저번에 겨울에 베트남에 가가지고 솔직히 그전까지는 멀리 이제 데뷔 했는데 우연찮게 이제 식사 자리에 같이 딱 이야기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부산에 이렇게 훌륭하신 기업이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우리가 6번 강의하는데도 우리 재단의 룰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번 강의는 지역에 준주는 것이거든요. 꾸준히 나왔는데 요번에 우리 요선 대표님인데 그때 부탁했더니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오늘 강의를 받게 됐습니다. 조금 이력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97년에 동화금속을 창립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수사자가 2009년에 동화플레이팅 대표로 사업장의 형태를 바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쭉 많은 걸 지금 하고 계신 사회적 활동도 하고 상공에서 지금 현재 교양하고 계시고 중요한 걸 하고 계시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유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사회적 관점에서 사회적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대표님하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저도 이렇게 서울에서 일을 해보고 공공기관에서 연구소에서 대전에서 일을 해보지만 지역분들이 말을 착해서 그런데 말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야기를 안 해요. 첫째, 서울에서 올라 안 가요. 귀찮다고. 나도 참 바보 같아요. 가서 이야기를 해야, 때를 좀 써야 정보들 다. 공무원 저도 대전에서 해드리기 때문에 산업부나 관리원들 지금 저와 같이 일했던 친구들부터 취업 입장인데 정말 지역 사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누구 친구일까요? 그 사람 친구입니다. 나는 그 사람 친구가 아니었으나 그 사람들이 취업업장에 부산까지 내려와서 보러 갈 이유가 없죠.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 이런 게 있다고 제발 좀 봐주라고 하면 좀 제가 옛날에 클라우드 기획하면서 그 가지고 가자는 건 무슨 1년 걸렸어요. 제가 현장 한번 보고 갈게요. 근데 제일 화가 났던 게 뭐냐니까
와가지고 기업사들이 알겠더니 한다는 난 더 화가 나는 게 부산 기업인들이 참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딱 한마디 가지고 갚았어요. 그래서 미쳤대. 아니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돈을 주겠다고 왔는데 손대고 돈을 때 손님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정부하면 우리는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돼. 와, 뭐, 내가 그 주간에는 이 새끼가 좀 말좀 똘똘한 거를 모아가지고 이걸 적들을 모아놓고 뭘 하자는 거고. 그때 클라우드 사업이었거든요. 그때 클라우드 됐으면 지금 대한민국에 클라우드 세계 1위 됐어요. 클라우드 안 한데 없잖아요. 그게 참 자기의 조금만 자기 이익을 가지고 전체 이것이 좀 그때 너무 쇼크가 돼요. 부산 지역 기업인데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왜 무슨 짬짬이라고 해봤자 그 정도가 되면 안 되거든. 근데 지금 그쪽 사업 잘 안 되는 이상은 그런 것도 있고, 규제개혁위원회 다시고 뿌리산업 발전위원회 다시고 경총위원회 다시고 동방성장위원회 이게 솔직히 이런 것들은 저도 이런 거 같으면 진짜 억을 포기하고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아침 저녁에 제가 그저께 서울에 아침 9시, 10시에 회의래요. 10시에면 제가 4시간 일해야 돼요. 6시 기차를 타야 돼요. 그럼 9시 도착을 해요. 그럼 서울에 들어가면 10시, 겨우 10시 도착하거든요. 내가 그래가지고 10시부터 4시까지 했는데 회의비 40만 원이거든요. 내가 돈 40만 원 가지고 이거 왜 오지? 그런데 딱 지방인 지원서밖에 없어요. 다 서울, 9명이 하는데 다 서울 수도권 교수들이. 하나도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응? 지금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전부 얻어먹게 생기지 않나. 주거들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 사람들 왜? 굳이 부산 얘기가 필요 없잖아요. 왜? 나라 웃긴데. 끼워주면 안 돼.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이호준 회장님은 되게 좀 정말 수고하신다 그런 생각합니다. 보니까 상토 2017년도 산업 옛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도 받으셨고 국무총리 표창도 받으셨고 광역시 산업방화상 또 주기부상 산업고장까지 받으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다 노력의 공짜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역에 저번에 하나씩 교수 회장님도 와서 하시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우리 기업가 정신의 코너에 저는 기본적인 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를 만나는 게 그런 지주들이 시작이기 때문에 책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다 힘든데 이 강의라는 거는 저기서 이게 쪽지 특강이잖아요. 쪽지 이게 좋다는 걸 그걸 잘 들으시면 뭔가 내 인게 하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오늘 또 여성분이 뿌리 사업하기 진짜 힘든데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시는 그다음에 저는 굉장히 강의 학교만 하잖아요. 사업하시는 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남의 삶에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다른 사람 월급을 주고 그 가족을 무시한다는 엄청난 사회를 살았습니다. 굉장하고 특히 이호선 대표님은 회사도 크게 하시니까 사회 기여도 훨씬 더 크다 생각합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등 뒤에서 이렇게 박수를 받아본 일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뭐 소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또 KNL에 같이 하시는 분, 또 녹산에서 같이 기업을 하시는 분, 이렇게 또 뭐 오늘 처음 뵙는 분이 있는데
제 강의를 한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좋은 날에 자리해 주신 우리 그 KM 멤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뭐 강의를 하면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살아왔던 단계를 이렇게 했더니 오늘 이렇게 되더라 해서 저는 어려운 것보다는 그냥 좀 재미있게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표면 처리, 지금은 표면 처리인데 예전에는 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도금방 기업으로서의 그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업종. 아까 그 제가 뭐 2019년도에 제가 동아금속에서 동아산업에서 동아플레이팅으로 사명을 한 3번 정도 바꿨는데 3번 정도 바꾼 데는 참 서러움이 많았습니다. 동아금속 시절에 제가 이제 뭐 이 환경법이나 이런 걸 몰라서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님을 웃게 만드는 이유 중에 가장 가까이 소통하게 된 계기가 열 몇 번을 만난 게 동기라서요. 그래서 오셨을 때 그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같이 공감하고 굉장히 팬이 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표면 처리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제가 한번 얼마 전에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리에 와서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누가 오더만 도금공장을 치니까 동아 플레이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손님이. 아니, 세계 CNN에 나온 회사인데 부산에 있는 업체가 고객을 찾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이제 세련되게 표면 처리해놨더니 이 사람들은 어찌 찾냐면 아연 도금 이래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나와서 우리가 딱 바꾸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 신규업체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알려야 될 것이 있고 또 과거의 이름도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강의가 부산에 있는 기업인들 앞에 서는 게 제가 많이 좀 이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저를 또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강연을 이제 제의받으면서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공감하는 부분 그리고 자신감을 이제 줄 수 있는 이야기라면 기꺼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서게 됐습니다. 잠깐만요. 안 보이는데 이쪽 잘 보이는데 오시죠. 저 오늘 로또 내고 왔는데 이쪽에 잘 보이는데 오시죠. 그게 제가 할 얘기가 많거든요. 제가 좀 유난스럽습니다. 요 빈자리로 오시고 제가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굉장히 저희 업종이 이제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3대 업종 요 사진에 나오겠지만 어려운 업종이었는데 그런 회사를 단계로 해서 스마트한 공장을 만들기까지를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야생의 같은 CEO가 되라 정말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조선비치에서 기업가정신 콘서트 아마 제가 강의를 한번 하면서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했던 게 기억나서 이번에 이제 몇 가지를 드렸습니다. 저기 좋다고 그래서 오늘 다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우리 교수님이 얽었지만 제가 이제 이런 뭐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는 여자도 가능해. 3대 업종도 가능해를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좀 제 이력을 적어놨고요. 저는 학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쓸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냥 일하는 것들을 제 프로필에 적어놨고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동아플레이팅 소개가 있고 기업의 성장기, 도약기, 늘 배우는 사람, 같이 하는 사람 이런 순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진은 왜 띄웠냐? 그래도 좀 재밌으라고 저기 있는 사람이 3대 업종이라는데 저 사람이 저기 같이 있었네 알만한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저기 보면 이재용 회장님한테 오영주 장관이 저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표님으로부터 스마트 공장에 대한 걸 제가 너무나 잘 듣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재용 회장님은 자기가 지원해준 회사잖아요. 너무너무 흐뭇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스카죠. 그래, 내가 잘인 것 같아. 이런 표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찍어놨고요.
같은 테이블에서 이재명 회장님이 저 뭐 같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2시간 반을 치과 다니는 이야기, 또 뭐 무엇을 관리해야 되는가, 뭐 어느 부분을 중점으로 관리해야 되는가를 한 2시간 반을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서로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그 공감의 포인트는 큰 것이 아니고 아주 민감하고 아주 작은 것에서 굉장히 소통의 이 폭이 넓어지더라.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보면 빨간 옷을 입고 마주 앉아 있는 두 여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영 장관이고 한 사람은 이호선입니다. 근데 이날 제가 좀 인상 깊어가지고 이 사진을 가끔 쓰는데 깜짝 놀랐어요. 회의를 딱 그 간담회를 갔는데 저 빨간 옷을 입고 갔거든요. 근데 좀 있으니까 똑같은 패션이 한 사람 더 들어오더라고요. 둘이서 했는데 자리 배치를 보고 더 놀랐습니다. 마주 보기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진 찍을 때는 내가 저로 갈란다 이러니까 한번 일로 오세요. 그래서 아니야 나 저쪽으로 갈 거야 이러면서 사진은 다행히 떨어져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옷 하나로도 공감이 이루어지고 훨씬 가까워지더라.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먼저 이렇게 올렸던 건 좀 우리가 먼저 좀 편하게 가보자. 이재명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뭐 이런 아름답고 행복한 현장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사인도 해주시고 또 같이 사진 찍고 굉장히 좀 기념이 되는 그런 하루였다. 그래서 우리 회사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어떤 회사가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이 회사 소개를 좀 보고 또 이제 나머지 넘어가면서 설명을 통합 플레이팅은 표면 처리 분야가 3D 업종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5성급 호텔의 도금 공장과 표면 처리 사관학교로 거듭난 이후에 앞만 보고 걸어왔습니다.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며 최고의 품질을 고객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노력으로 신기술 신공법 개발과 지능형 스마트 공장으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97년 공화공속 창립이 된 바렐 회전식 표면 처리 도금 전문 기업으로 성장한 공화 플레이트는 2018년 뿌리 기술 전문 기업 지정, 삼성전자 대중소상생명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시작, 2019년 스마트 공장 고도화 추진, 그로 인한 성과로 2020년 1학기 중 뿌리 기업, 2022년 전기차 소형 부품에 특화된 라인 도입과 공장 확장 및 삼성전자 벤치마킹 회사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면처리 사관학교로 한 발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동학플레이팅은 공장의 생산관리 시스템 MES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공정을 자동화하는 등 품질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젊은 인재들이 모여 성장할 수 있는 회사,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금업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100년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5성급 호텔 같은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동학 플레이팅의 품질과 기술력은 노후화되고 납부된 도금업계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제품은 자동차 안전부품인 벨트, 시트, 브레이크, 조향장치 등이 조립되는 볼트너트, 파이프 부실 등 8천여 가지의 다양한 제품군이 있습니다. 동학 플레이팅은 기획, 배기, 영업, 생산관리, 생산, 설비 보전, 품질, 연구개발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생산은 아연니켈 합금 보급 라인, 아연 보급 라인, 징케이트 아연 보급 라인 등 5개 자동화 라인이 있습니다. 표면 처리 공정은 먼저 입고된 제품을 수입 검사를 거쳐 생산 계획에 따라 자동 개량하여 바렐에 투입이 됩니다. 투입된 제품은 친적 탈지에서 제품 표면의 유분과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산처리 공정에서는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 도금이 잘 되도록 하며 제품 표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산처리에서 제거되지 않은 열처리 스케일은 전해 탈지 공정을 거쳐 표면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후 전기하연 표면 처리 공정에서는
제품 표면의 아연층을 생성시켜 표면의 내식성을 오래 유지토록 하며 크로메이팅 공정은 제품 표면의 산화 피막을 형성하여 아연 표면층을 보호하고 색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도금 후 제품 부러짐의 원인이 되는 수소를 제거하기 위해 공정 내에 연속 수소 취소물을 설치함으로써 안전한 품질로 공정업계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 전 현장 곳곳에 화학약품 관리가 안 되고 잔재된 낭비로 인해 비효율적인 공장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세 번의 스마트 공장 사업 진행으로 효율적인 공장 운영, 근무 환경 개선으로 젊은 인재들이 찾는 스마트한 공장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해 프로세스 및 시스템, 환경 안전, 품질, 자동화, 낭비 제거 등 5개 분과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 시스템 부문은 기존 생산 계획을 엑셀로 수작업 진행하였으나 MES 시스템에 의한 생산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보급 농도 등 중요 변수를 작업자 경험과 감에 의존하여 작업하는 것을 중요 변수의 허용 범위를 설정하고 MES 시스템으로 관리되어 균일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안전 부문은 약품을 현장에 보관하고 약품을 들어 주입함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약품은 별도 창고에 보관, 입출고 시 바코드 관리로 선입 선출이 가능하게 하였고 자동 펌프로 안전하게 약품 보충이 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품질 부문은 고객사가 요구하는 보금 두께만 측정 관리하였으나 보금 두께 외에 외관, 중금 성내식성, 밀착성 등 측정 포인트를 표준화하여 미세 품질을 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약품 투입 시 호스 끝단부의 에어 유입으로 정량 관리 어려움이 있어 역류 방지용 밸브를 설치하여 에어를 차단, 약품을 정량 투입하여 균일한 품질을 확보하였습니다. 자동화 부문은 제품 투입 시 수작업으로 양을 조정하였으나 디지털 저울로 무게를 측정, 자동 컨베이어 연기하여 조정 작업이 없도록 하였고 제품 배출 시 바렐 위치 수동 조정으로 낭비가 발생하였던 것을 바렐 위치 센서를 설치, 자동 정렬로 생산성을 향상하였습니다. 낭비 제거 부문은 설비 보전 수리 시 필요한 스페어 부품 관리가 미흡하여 부품 부족으로 인한 설비 정지가 발생하였으나 부품 보관 레벨 제작, 안전 재고를 설정하여 설비 비가동 낭비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동화 플레이팅은 최적의 생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생산 현황 모니터링과 더불어 설비 모니터링, 공정 조건 모니터링 등을 통한 설비 예방 관리, 최적의 공정 조건 관리로 생산 및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균일한 품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MES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생산 리드타임, 약품 제보, 업체별 매출, 라인별 가동 현황 등 종합적인 경영진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스마트 공장 도입 후 완제품 공정 분량률 77% 감소, 제조 리드타임 25% 단축하여 시간당 생산량 37% 증대되는 효과가 있었으며 또한 청년 근로자의 비율이 72%로 확대되었고 전 공정 품질 데이터 관리로 부적합 발생 시 신속 대응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고객사 단납기 대응으로 신규 거래선 10개 너무 긴 것 같아서 제가 짧았습니다. 소개는 나중에 또 중간중간 강의 중에 나오니까 짧고 저희가 이제 보면 저희 회사가 97년도 동화금속으로 시작을 해서 동화산 20년도 동화산업 동화 플레이팅은 이제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동화 플레이팅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많은 이런 것들을 했지만 제가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기술연구소를 2010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19년도에 제가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왜 이게 이제 내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너무 편견에 힘들었거든요. 여자가 무슨 도금을 한다고. 그것도 보험회사 소장 출신이 미니스카드 입고 또박구도 신고 다니는 여자가 도금 공장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도금이 만만한 줄 알아? 너무 그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기능 한국인, 기능인으로서의 처음 인정받은,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고 제가 그날 울었습니다. 장관님 앞에서 그랬던 이제 기억이 나고요. 또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가 인정하는 벤치마킹 회사로도 선정이 되고 그리고는 제가 베스트 HRD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재수를 했습니다. 저것도.
그러면서 아 이제는 그래도 인정받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취급하는 제품들입니다. 이런 자동차 시트, 뭐 이 브레이크, 뭐 조향장치 이런 데 들어간 안전 부품들을 한 8,000여 종 저희가 이제 표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가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신체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만 심장이 가장 중요하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그냥 모든 게 떠나는 것처럼 기업도 마찬가지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업은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 신뢰는 사람에게 심장과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어려움, 힘듦 있지만 정말 그 부분을 무엇으로 소통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97년도에 도금공장 왔더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변에서 믿어주지 않는 것도 중요했지만 제일 제가 힘들었던 건 우리 직원 4명이 있는데 그 4명의 직원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단 외모부터 도금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봤는데 세무서 직원이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주는 거예요. 위장 사업자의 확률이 높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세무서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웬일입니까? 세무서 갔으니까 세무서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에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 받으면 요즘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되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이. 그러면 그 나오는데 과거에는 가서 접수하고 일주일 후에 받으러 오라면 받으러 오고 현장에 또 확인 오고. 그런데 저보고 신청까지는 됐는데 그래서 그 지금까지의 오해를 이번에 풀었습니다. 이제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누가 그래요. 아무래도 내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사업자 등록증 때문에 현장 실사를 받고 사업자를 내주면서 가장 많은 얘기를 했던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옆에. 자기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와서 초년생이었대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주면서 나를 보고 못할 것 같다라서 안 주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현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워낙에 그게 많았대요. 97년 무렵에. 그래서 현장 좀 이상하면 삐리하다 싶으면 속된 말로 현장을 가서 보게 돼 있었대요. 근데 현장에 왔는데 저를 못 알아봤다는 거죠. 내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러 갔을 때의 모습과 현장의 모습이 너무 달랐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나서 우리 강서 서장님하고 그때 같이 있었던 팀들. 내가 그날 얼마나 힘이 들었냐면 그 뭐 30년이 다 돼가는 그 현장에 레이아웃을 그렸어요. 맞다고. 그 둘이가 하나는 사상 담당이고 하나는 그 이제 감전도 우리 그쪽 담당이었다고 두 사람을 다 만났습니다. 그랬듯이 정말 힘들었지만 그분들과도 진심을 가지고 나는 할 것이다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고 그래서 그때 그 세무서 직원이 회계 사무실도 소개를 해줬고 내한테 어느 하나의 길잡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직원과의 소통을 하는데 해가 그러면 안 해요.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한 번은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많이 합니다만 직원 4명이 있는데 3명이 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3사람이. 왜? 이래서 못하겠대요. 근데 그거를 마음 놓고 뭘 할 수도 없었다. 제 강의 중에 아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왜? 내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 번은 그 4사람인데 한 사람 공장장에 있으니까 공장장 보고 이거 좀 해라 그랬더니 탁 놓고 나가더라고요. 그 나갔는데 발에는 기계는 돌아가고 있는데 완제품이 안 나오는 거라. 왜 완제품이 안 나오지? 가서 또 1시간 있다 다시 나가면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근데 그때 몰랐죠. 전기를 안 넣으면 하루 종일 돌리도 된다는 거를. 내가 모르니까. 그렇게 제가 아주 무지한 사람이 지금은 뭐로 대체하는 시스템으로. 그 당시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출근 시간이 8시 반이었는데
8시 40분에 와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뭘 할 수가 없는데 한날에는 이제 제가 고민을 했죠. 그게 어디서 나왔냐. 보험에서 소장을 했던 그 내공이 이제 좀 저를 많이 안정된 그 기업을 하게 하는 단초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제 그 공양단 자전거를 타고 오는 거예요. 타고 오는데 제가 속은 썩어서 문드러지지만 커피 한 잔 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나와라. 한 잔을 타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음 날도 주고 다음 날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2명이 커피를 마시게 되고 3명이 마시게 되고 4명이 마시게 되고 나중에는 사장님도 커피 한 잔 하시죠? 이렇게 말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5명이 커피를 앉아서 마시면서 일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들이 8시 반에도 출근을 안 하는 친구들이 뭐 8시, 7시 나중에 조출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조출할 때 제가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런 소통과 신뢰를 만들어 갔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사진이 지금의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가 막히죠. 정리정돈이라고는 볼 수가 없었고 체계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이 사진이 언제냐 제가 10년 정도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럼 10년 전으로 돌아간 사진을 찾으려고 하니까 사진이 한 장도 없더라고요. 사진을 찍을 만큼의 여력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사진이 10년을 넘어간 사진인데 보면 그냥 고무다라에 작가 들고 막 지금 그 바구니에 산처리 하고 이런 환경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하루를 지나서 다음 하루가 되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바꾸게 된 건 뭐냐? Why? 어떻게 하면 고민하게 된 거죠.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 아까 우리 그 교수님 이야기했지만 왜 고민하지 않느냐? 왜 서울에 출장을 꺼리하느냐? 회의비 40만 원 받고 새벽잠 설치면서 하루에 왔다 갔다 회의 시간까지 거의 10시간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최저임금 임금 협상 끝나면 살이 한 2kg 정도 찝니다.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가는 건 고민하고 배워야 된다. 그래서 한계와 고민을 하면서 저는 뭘 하게 됐냐. 이 환경을 보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금방에 가서 해라고 그래. 도금방이 잘못됐다 그래. 그러니까 이 도금방은 항상 마지막에 모든 걸 떠나야 되는 그러면서 인정받고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업종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물음표. 어쩌면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오늘은 과연 우리 직원이 다 출근할까? 또 점심 먹고 나면 또 가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간 사람 없나? 이 물어보는 게 저희 한 일과였습니다. 우리 회사에 취업할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일할 수 있을까? 품질은 보증하고 억울하게 클레임은 안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게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 근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하나를 만들고 바꾸어 나가니까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성공비법 1, 제가 이제 그 7인의 스타 기술일에 포함이 돼서 제가 이제 뭐 국대에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나는 국대다에도 나갔는데 품질에 대한 집착. 왜 그러냐면요. 재료가 불량나도 도금이 불량났대요. 열처리가 불량나도 도금이 불량났대요. 자기들 가공이 잘못돼도 도금이 불량났대요.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 품질을 신뢰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생각을 하죠. 그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다. 또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자격증들에게 도전을 하게 된다 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요. 지금은 한눈에 봐도 제품이 입고에서부터 수익검사, 자급공정, 출하된 이후에도 관리 시스템으로 다 남게 된다. 과거에 4차 산업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저는요 꿈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런 도금공정에 4차 산업이 무슨 의미가 있지? 4차 산업이 뭐지? 라고 했는데 지금 AI가 도입되고 이제는 정말 모든 것들을 무인화 공장을 꿈꾸는 시대로 왔다. 만약에 그걸 너무 먼 거리에 있다고 내게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으면 오늘의 동화 플레이팅은 절대로 나오지 못했다. 여기 보면요.
요 파랗게 요게 있습니다. 이거는 왜 만들었냐? 삼성의 제조의 신이라고 김종호 사장이 나올 겁니다. 나는 내부에 들어가서 제조의 신 치면은 김종호가 나올 겁니다. 그분이 저한테 완전히 마음을 다 주고 반했던 게 내 제품도 없는데 인가공인데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싶다. 꼭 하고 싶다. 라고 하니까 공급업체에서 프로그램 업체에서 못하겠대요. 근데 저는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삼성에 지도 나가는 멘토님들 그 워크샵에서 내가 말이야 신기한 사람을 만났어. 부산에 갔더니 그것도 여사장인데 자기 물건도 없는데 생산 계획을 세우고 싶다고 그래. 어떻게든 해봐. 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 시스템이다.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제품이 우리 회사에 안 와도 되는 겁니다. 요즘은 전부 온라인이잖아요. 오기 전에 제품 뭐뭐뭐가 갑니다. 뭐뭐뭐는 긴급입니다 하면 제품은 도착 안 하지만 우리는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단납기도 있고 뭐 단납 뭐 단기 작업도 있고 뭐 순위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됐다. 그래서 여기는요. 난 다른 화면이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요 1시간이 바렐이 나오는 숫자입니다. 12라고 5분 사이클이거든요. 옛날에 과거에 나는 하루 동안 물건 안 빼고 골뱅이 들였는데 지금은요. 요걸 보면 그냥 이 사람이 뭐 했는지 만약에 이 신호등으로 표현하는 빨간 거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클릭을 하면 봐보세요. 빨간이 나오죠. 안 나왔으면 참 좋겠지만 12개가 나오면 아무 이상 없이 나온 거다. 근데 한 번 더 빨간 거에다가 클릭을 하면 그 사유가 나옵니다. 고장이 났다? 아니면 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게 나오고요. 이걸 라인벨 리드타임 관리의 장점은 지연 사유가 실시간 모니터링 된다. 왜 지연이 됐는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로스를 파악할 수 있다. 개선 포인트를 체크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 하나로 갈등이 없어지는 겁니다. A 라인, B 라인, 우리가 아까 그런 라인이 5개가 총 있는데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직원들 이렇게 라인장들 불러와가지고 이 라인에 잘했네 여기는 문제가 없이 야 초록색이다. 이 라인은 참 고생했겠다. 이런 라인은 정말로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다.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들 내려가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리드 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생산성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가 내가 고민했던 거, 이 클릭하면 나오죠? 이게 빨갛게 됐으면 이날의 지연 사유는 뭐냐? 이거 나옵니다. 후처리 캐리어 2번 체인 이탈로 인해서 제품이 안 나왔다.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계속 이런 게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설비 보조팀하고 얘기해서 이 좀 해결해보자. 여기를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효과는 굉장히 크더라.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 하죠. 통념을 깨야 팽현이 깨진다. 우리는요 하나의 통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 그럴 것이야. 그거 안 돼. 네가 어떻게 자동화를 해? 미쳤지. 네가 어떻게 도금을 해? 도금 아무나 해? 도금은 남자의 전유물이야. 여자의 네가 무슨 도금을 해? 라는 생각을 바꾸면 제2의 이호선이도 많이 나올 수 있다. 편견? 왜 그대에게 편견을 그렇게 강하게 가지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죠.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도금공장 바닥에서 HV가 다닌다고? 말이나 돼 그게? 말도 안 되지. 근데 저는 매일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품 하나가 한 25kg 정도 되거든요. 우리 지금 MZ 세대들이 많은 회사지만 우리 직원들 보고 저거 매일 옮기라 그러면 팔 아파요. 염자가 왔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HV를 도입해서 높은 곳에 자기 자리 찾아가도록 만들고 시스템을 통해서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이거 힘들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거 할 때 전부 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저보고. 그러니까 저는 아마 뭐 수백 번 미친 사람이었는데 일단은 미쳐야 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ASV를 도입하게 됐고요. 지금은 또 무슨 시대입니까? ESG, 환경의 중요시한 환경이 됐다. 근데 뭘 없앨까? 우리가 가서 아침에 먹는 종이컵을 없애보자. 저희 회사는 종이컵을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텀블러를 쓰고 있고 또 컵을 쓰고 있고, 근데 그것만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게 종이가 아니라 전자공적서입니다. 전자공적서를 어떻게 이제 생각했냐? 저 앞에 보면 종이 공적 이름표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환경적인 문제도 있지만 저기 기름 묻고 해가지고 없어지기도 하고요. 직원이 컴퓨터를 탁 치다 보면 하얀색 도금을 해야 되는데 까만색 블랙을 하라 그러네? 잘못 넣었네? 이 돈은 누가 주냐고요. 안 그래도 안 났는데. 그런데 이렇게 전자 종이를 쓰다 보니 그런 로스가 없어지더라. 환경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 ESL을 돈 문자니? 놀래서. 근데 이 아이디어 누가 냈냐? 저는 사실은요, 공부도 안 했을 뿐더러 별로 머리 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머리 쓰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그 스타필드 이마트 같은 데 가면 가격 표시 붙여놨잖아요. 이 가격 표시 붙여놓은 거를 삼성의 팀장님이 보고 저거 두고 플리팅에 적용하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내보고 대표님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걸 도입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근데 막 돈을 너무 많이 써도 안 되다가 이건 어디서 했냐? 현대자동차에서 1억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클까? 긍정적인 생각은 정말 기업가로서 내일을 활짝 열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면 HV를 넣고 자동화를 만들고 ESL을 넣고 미쳤죠 도금 공장이. 근데 더 많은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원심분lik인데요. 원심분lik이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원심분리기의 회사가 옛날에 보면 수동이었잖아요. 수동은 저기 그 모터가 큰 게 달려 있습니다. 저를 돌려주는 이 모터가 달려 있는데 앞에 달려 있는 거예요. 뒤에 달려 있는 거예요. 왜 뒤에 달려 있냐 하면 사람이 옛날에는 손으로 갖다가 이렇게 넣었거든요, 제품을. 그러니까 앞에 모터가 있으면 못 넣잖아요.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데 세월이 지나서 자동화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모터가 왜 뒤에 있지?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설비팀장이 한다더만 대표님, 이번에 우리 설비할 때는요, 탈수기 모터를 앞으로 빼야 되겠습니다. 설비 수리하러 한번 들어가면요, 위험하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위험해요. 그러는 거예요. 탈수기 없이 전화를 했습니다. 대표님 이거 좀 이래 해서 앞에 있는 거를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뺍시다. 그러면 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한번 들어가 보자. 사장님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내가 작업을 막 이렇게 했어요. 자, 이래가지고 이런 시절에는 이게 맞았지만 지금은 자동화가 돼갖고 수리할 때 아니면 이 사람이 쓸 일이 없는데 사람이 들어갈 일이 없는데 바꿉시다. 그 설득시키는데도 1년이 걸렸어요. 경기도에서 만들어가 내려오는데 안산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 설비팀장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것이고요. 이거는 또 직원들이 우리 제품을 많이 하다 보니 도움이 아까 우리 교수님 물 얘기했는데 이 약품이 고임이 생기면 감성 품질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걸 또 고민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걸 막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틸팅을 하면 되겠다. 앞, 뒤로, 옆으로 한번 흔들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학교하고 또 이제 그 사업을 해가지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오며 가며 흘리는 말도 내 것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했더니 뭐가 바뀌냐. 제가 그렇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던 도금공장 사장에서 또는 매일 아침 출근과 집에 간 사람을 찾기 위한 사장에서 사람에 시달리는 사장에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조직의 지표가 바뀌는 겁니다. 청년들이 와서 일을 하려고 하더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 일할 사람이 없다 하는 이 시국에 평균 72%가 청년이다. MZ 세대들이다. 그래서 이제 좀 33세인데 보니까 이직률이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 지금 들어온 직원들이 나이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32세에서 1세가 올라갔더라고요. 우리 저 직원 와 있는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기업이 된다. 그리고 하나는 공정 불량률이 77%가 감소됐다. 지금 우리가 5년 전, 3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임금, 우리가 이익을 가장 많이 냈던 시절이 언제냐면 최저임금 7,720원 안 되더라고요. 지금 최저임금 1,030원이잖아요. 거의 30% 오른 거예요. 에너지 비용이 25% 이상이 오른 거예요. 돈을 남길 데가 없어요. 분량이 나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지금 단가는 10원도 안 올려줬어요. 그럼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분량률이 감소되고 생산성이, 분량률이 줄어들다 보니 생산성이 올라가더라. 그리고 고객에게는 신속한 대응이 되더라. 오기 전에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고객에게 이거는 이렇게 돼서 문제가 있습니다. 수익 검사에서 걸러내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하다 보니까 고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청년이 찾는 회사, 주요 지표가 개선되는 회사, 시스템으로 고객에게 신속한 대응을 하는 회사로 바뀌더라. 자, 청년이 있는 젊은 기업. 청년이 있는 젊은 기업에는 뭐가 기대가 될까요? 건강한 회사가 되는 거죠. 제가 고민했던 건 우리 기업의 노후화를 걱정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했던 그 방송에 하는 나중에 아마 사이트를 우리 지원 보고 필요하시면 우리 회사의 미래는 안 보였습니다. 미래는. 근데 지금은 비전이 생겼습니다. 100년 기업이라고요. 왜 그럼 어떻게 해서 비전이 생기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됐을까? 청년이 오는 회사, 지표가 관리되는 회사, 그리고 그 글로벌로부터 인정받는 회사가 되다 보니 이거 해봐도 되겠네. 제가 100년 기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말 숫자가 없더라고요. 적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도 이제는 건강한 조직이 건강하게 일하는 회사를 꿈꾸게 되었다라는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굉장히 또 기업인들이 정말 민감하게, 저도 피켓 들고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중대재해 처벌법 때문에 이거는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더라. 내 스스로 관리하고 챙기고 지킬 수밖에 없다. 안전에 대한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더라. 그래서 저희는 요 무죄의 기록판을 보면 아주 오래됐습니다. 3,000일인데 3,000일을 거의 다 채웠습니다. 3,000일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처음에 정말 사소한 그 재해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불려다닐 때마다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 회사를 찾는 방법이 뭘까를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을 외치게 되고 처음에 목표는 300일이었습니다. 1년이라도 사고 없는 1년만 한번 만들어보자. 사고 없는 1년. 그래서 365일 중에 300일을 1년을 잡은 이유는 우리가 거의 300일을 일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65일 공휴일 빼고 300일을 한번 건강한 회사를 한번 가보자 했는데 정말 300일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500일, 그 다음에는 1000일로 껑충, 1000일이 통과되면서 2000일, 3000일을 목표로 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가 특별 안전교육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안전한 사업장이다. 그래가지고 돈도 주더라고요. 상금도 받고 인정도 받고 우리 직원들한테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사업장이다. 자부심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누가 말하면 위험한 사업자. 아니에요. 우리는 객관적인 인정을 받은 회사예요. 와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휴게 공간인데, 제가 이 휴게 공간은 정말 견학을 하게 됐습니다. 삼성에 제가 뭐 강주공장, 구미공장, 수원공장 많이 다 다녔습니다. 거의. 근데 3년 전에 간 삼성과 3년 후에 간 삼성이 너무 바뀌더라고요. 이 3년, 내가 가기 3년 전 삼성은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하얀 장갑 주면서요, 먼지가 안 묻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안에 딱 들어갔더니 굉장히 절약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쫙 깔아놓고 그 현장의 삽장에 뭐 안 쓰고 집에 있는 제품들을 다 갖다 비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 가니까 뭐라고 해놨냐면 아나바나 훔 해놨더라고요. 안에 쓰고 바깥 쓰고 나눠 쓰고 맞습니까? 근데 거기 훔이 있더라고요. 훔이 뭐예요? 훔쳐 쓰고. 그래도 된다. 그 집에서 이제 갖고 오는데 보니까 막 쪼개쪼개쪼개가 도로도 쪼개고, 야, 세계적인 기업 삼성이 이런 걸 아끼 쓰다니. 그리고 이제 학원에 가니까 피스 6개, 3개 주면 아이스크림 1개, 6개는 아이스크림 3개. 그렇더라고요. 야, 이런 모습이네. 한쪽에 가니까 드럼통에 오일 남아있잖아요. 한 사람이 오일 그걸 기울여 놓고 요만한 그 기름통에다가 오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 연봉이 얼마일 텐데 저 오일 저거 한 통 다 해봐야 얼마인데 저걸 왜 받지? 라고 했는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아, 이거는 저 오일 한 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렇게 절약하는 게 전사적으로 교육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딱 와가지고 뭐 이것도 아껴 쓰라, 장갑, 단가도 원가, 우리 들어오는 원가도 현장에 붙이고 우리도 갖다 놓고 집에 안 쓰는 거 갖고 와라 해가 갖다 놓고 막 했습니다. 저는 따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잘 뺏기기도 합니다. 했는데 아니 3년 딱 지나고 가니까 현장이 확 바뀐 겁니다. 아껴 쓰고 뭐 나눠 쓰고 바깥 쓰고 훔쳐 쓰고 싹 사라지고요. 뭐가 생겼냐? 현장이 넓어졌어요. 그리고 휴게 공간이 막 생긴 겁니다. 행복 충전소. 타이틀이 그래요. 에너지 발전소. 해가지고 휴게실 군데군데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니 삼성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나도 가서 해야지. 우리 회사는 할 데가 어디 있을까? 저희는 회사도 별로 안 크니까. 근데 딱 오니까 공간이 우리 그 2층 이런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직원들 보고 야야야 빨리 와봐라 빨리 와봐라. 너도 빨리 기획세가 빨리 해라. 우리 여직원들이 이거 다 아이디어 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이거 딱 만들어 놓고 났더니 이게 뭐예요? 갔다 오고 3개월 만에 이재용 회장님이 부회장에서 부회장 붙자 떼고 회장으로 우리 회사를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도 막 자기가 덜렁 들어가지고 갖다 놓고 사진 찍고 이러더라고요. 나 이거 삼성에서 따라했어요. 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다가 아니더라. 다니면서 보고 듣고 따라하고 그 다음에 베끼고 같이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리고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이거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베스트 HRD 기업을 딱 처음에 했는데 야, 우리 회사가 지표 관리가 안 되니까 나름 그 복지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직원이 나가서 뭐죠? 취업 올리는 자코리아 글을 올려놨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회사에 뭐 장점을 적으려고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장점이 없네. 그래도 적어야 되니까 회사 앞에 벚꽃이 아름답게 핀다. 와, 제가 진짜 그 순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한다고 잘한다고 나는 간식 사다 주고 뭐 하면은 잘했다고 또 그게 돈도 주고 했는데 그거는 다 사라지고 사장은 지 잘났다고 맨날 잘난 소리는 했었고 이러면서 그걸 적어놨더라고요. 이거를 딱 하고 나니까 지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직원들의 성과가 관리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원이 1년 해보더니 또 다음에 해가지고 재수해가지고 받았습니다. 봐보세요. 이거가요. 고용노동부 장관, 교육부 장관, 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4사람의 장관의 이름이 빵빵빵 찍혔습니다. 이거는요 R&D 사업할 때
또 우리가 조달청 뭐 이거 할 때 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도전하시라. 근데 의외로 저희 회사 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안 받아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오늘 사연도 오셨으니까 베스트 HRD를 갖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데잖아요. 근데요 더 좋은 게요. 이거 하고 나면요 할 때 공부한다고요 간식값도 주지요. 공부했다고 수당도 주지요. 등등등. 우리 저 담당은 이거 하고 나서 해외 연수도 갔다 왔지요. 너무 직원들의 올라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찾아서 해라. 꼭 저는 알아서 했겠습니까? 맨날 신발이 떨어지도록 돌아다니다 보니까 듣는 거죠. 가서 관계를 사람들을 만나고 인연을 만들다 보니까 대표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 또 저는 아까 뭐랬습니까? 따라쟁이를 했잖아요. 열심히 따라하다 보니까 자신 있게 이런 것도 우리 교수님 사연에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더라. 그래 어쨌든 쫙 걸어놨습니다. 이제 가면 이거는 뭐냐면 녹산에 사람들이 안 간다. 녹산에 누가 오노? 교수님 지금 몇 시까지입니까? 30분. 녹산에 사람들이 안 간다. 왜 안 가나?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그러면 온다. 이 오피스텔이 기숙사거든요. 1인 1실 줍니다. 지금은 1억 얼마 한다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이거 분양을 몇 개 받으니까 다 우리 직원 우리 딸부터 내보고 또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엄마 거기 누가 산다고 그걸 하냐고. 지금은 우리가 임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기가 너무 좋아서 100%입니다. 100%.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여기에 기숙사가 있고요. 옆에는 뭐가 있냐면 복지 플랫폼 제도를 저희는 적극 반영한다. 복지 플랫폼 제도는요 우리가요 통상임금을 높여놓으면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복지 플랫폼 제도를 이용하면 회사가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넣어놓고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 내도 줘, 담배 한 표도 줘, 자격증 따도 수료증 줘도 줘, 줍니다 직원들한테. 그러면 직원들이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또 회사는 비용 처리가 다 됩니다. 대신 급여 인상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어디 가서 내 지갑을 꺼낼 때 굉장한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월급 타가지고 쓰는 거 하고요. 야 우리 회사의 복지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오늘 커피 한잔 살게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요 제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딸이 찾아냈더라고요. 아이디어는 전부 다 내가 쓰고 있지만 나는 오케이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고 있다. 그리고 작지만 직원들이 우수한 직원들에게는 해외 연수의 기회도 준다. 해외 연수도 보내주고요. 이렇게 건강검진도 담배를 금연하면 이때는 6개월 금연회가 이렇게 검사하고 나서 인당 현금 10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현금 주면 좋아합니다. 그리고요 또 직원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거는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우리 리조트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기업에서 뭐 리조트 회원권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권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정말 언제든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동아 플리팅에 저 3년 중에 녹산에 있는데 젊은이들이 온다고? 우리 저 친구는 한 달 실습 왔다가 지금 4년 차입니다. 그냥 제 역할들을 제 스케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세요. 저 비용을 가장 저렴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고 갔다 오면 이렇게 갔던 것들을 리뷰하고 이것도 잘하면 또 포인트 줘요. 놀러 갔다 왔더니 우리 저 여직원들 뭐 저 사진 찍은 애 하나 있으니까 5명 받겠네요. 보내주고 내가 50만 원이나 줬더만 세상에 한 푼도 안 쓰고 안 남기고 다 쓰고 왔더라고요. 직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 동기들끼리 가고 남자들끼리 가고 여직원들끼리 가고 가족들끼리 가고 전국을 다니면서 직원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직원들과의 소통. 아까 복지가 없다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직원 하나가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제 무기명 골프 부킹을 딱 해가지고, 야, 너희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가서 어깨 힘만 막 주고 싸게 한번 치고 온나? 그랬더니 누구 데리고 갈게요? 이 친구가 누구랑 골프 치러 갔을까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 혜미. 그래가지고 사진, 그래가 이제 연차계를 냈는데 뭐라고 했냐 하면 회사의 엄청난 복지로 인해서 연차성. 네. 우리 직원이 거짓말 못 하잖아요. 회사의 엄청난 복지를, 근데 복지의 것은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좀 있으니까 사진이 띵 날아오는 거예요. 가족 사진 딱 찍어가지고 사장님 너무너무 오늘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만들고요. 이때는 우리가 지금은 막 이게 우리 저 회사 들어가 보면 적자입니다. 그런데 그 적자는 이유 있는 적자입니다. 이때는 제가 아예 요트를 하나 그냥 빌렸습니다. 가족과 함께 힐링의 밤. 이래가지고 가족들을 다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기념품도 주고 막 하루 즐겼는데 어떤 어머니는 그러더라고요. 그 hen제가 다녔거든요. 근데 사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망나니 같은 아들들을 사장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사장님 와인 좋아하시는가 모르겠다 하면서 딸한테다가 와인을 사가 보내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소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원과의 소통, 복지 이런 게 좋다. 그리고 우리 그 직원들 전문대를 나왔거나 또 우리 저희는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나온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우리 회사를 다니면서 산업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스펙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은 하나는 졸업했고 지금 다니고 있고요. 학교도 보내주고요. 아까도 여기 이야기했지만 요즘의 좋은 회사의 개념, 요즘 아이들의 좋은 회사의 개념, 과거에는 어쨌습니까? 아까 S가 들어가는 회사, 내가 내놓으면 다 아는 회사, 상해금이 많은 회사, 이런 회사들이 좋은 회사예요. 결혼할 때 축하금 주는 회사, 장학금 주는 회사. 지금 요즘 젊은이들은요,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항상 요 안에 카톡 안에 사직서를 들고 있으면 그나마 생각이 있는 거고, 사직서도 없이 그냥 가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아이가 장가를 갈지 안 갈지, 장가를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지 안 낳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좋은 것보다는 지금 당장 너가 좋아하는 게 뭐야? 여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이것도 우리 아마 저 친구하고 아마 우리 직원들이 이거 정리를 했는 겁니다. 장기 근속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3년차 딱 도달 시점 20만 포인트, 1일 유급휴가 지급. 그 다음에 5년차는 5일 유급휴가 50만 원 여행 경비 지급. 뭐 10년차는 근데 많이 받았어요. 10년차는 10일 유급휴가. 왜 10일에 유급휴가를 했냐면 10일 유급휴가를 주면 유럽 어디라도 여행을 갈 수 있더라고요. 요즘 연차가 많잖아요. 한 달 쓸 수 있잖아요. 연차 자유로운 회사가 돼야 됩니다. 저희 회사는요, 연차, 반차, 반반차 다 쓸 수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런 회사를 만들었더니 요즘 MZ세대들과의 소통이 되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요 옆에 보면 각종 자격증에 대한 수당을 줍니다. 저거 사장들이 나가서 말하면 돈 받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하면 잔소리잖아요. 우리 딸한테 하면 더더욱 잔소리입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해라, 수료증 받아라, 자격증 받아라 하면 잔소리거든요. 그런데 돈 줄게 따라. 내가 며칠 전에 지게차 자격증 따라. 5만 원 수당 나가잖냐. 너가 운전 다 하는데 왜 그 자격증을 안 따겠습니다. 자, 그럼 수면 자격증. 내 이름이 걸린 우리 회사. 저 자격증을 인정받는 회사를 요즘 애들은 선호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아까 이제 여기 뭐 여러 가지 여가 지원, 장기 근속자, 입사일에도 이 축하금을 주는 포인트를 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직원들이요 주간일을 챙기는 거라. 내 생일날 되니까 왕관도 만들어 놓고 막 예쁜 케이크도 막 지그 돈 아니라고 막 15만 원 주고 미치겠더라고 진짜로. 근데 그 케이크 그리 비싼 줄 몰랐어요. 근데 받으니까 일단 기분이 좋아.
그래서 야 누구 내 생일 새기는데 누구한테 또 다른 생일 하나 만들어 줄게. 그 저한테 생일을 챙겨주려니까 누구는 받았다 하고 누구는 안 받았다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입사일은 놓칠 수가 없잖아요. 입사일을 챙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입사일에 5만 원 뭐 복지 포인트 하고 뭐 반나절 뭐 6만 원 주기로 했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유급휴가를 나가면 다른 사람한테 미안하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정했어요. 10만 원으로. 그 이제 10만 원 줍니다. 주고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자주 만들면 소통할 기회를 자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미흡연, 뭐 수료증, 자격증, 뭐 기타 등등 해서 이런 복지 포인트를 잘 활용한다. 여기 보면 우리 직원들인데 굉장히 밝고 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념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녹산에 있는 도공공장의 학생들이 어떻게 오지? 젊은 애들이 어떻게 오지? 만남의 장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견학을 굉장히 오픈시키가 열어놨습니다. 이때 온 학생이 3명이 와서 지금 3명이 와서 3명이 다니고 있다네요. 이렇게 직원들을 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많이 줘라. 그래서 이런 이제 저희 회사에 올 수 있는 기회들. 그리고 학교도 같이 가자. 학교 가서 일과 학습을 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해서 동서대 같은 경우도 저희하고 많이 하고 우리 저 직원도 동서대에서 아마 한 달 단기 실습 왔는데 야 너무 야무친 거라. 니 내가 비서해라. 내하고 일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자기 분석을 하고 있고 학교에 가서 오기 전에 학생들하고 미리 논맞춤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저희 회사로 오게 되고요. 그래서 일과 학습을 병행한다. 멋있죠? 저는 이 사진이 봐도 예뻐요. 너무 예뻐요. 멘토와 멘티 실습 끝나고 실습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여직원은 우리 회사 대표 모델입니다. 그냥 뭐 방송사 오면 막 100% 사는 찍습니다. 그냥 다 그러니까 얘가 너무 즐기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멘토와 멘티가 돼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동서대학교가 한 명 재직 중에 있고 동서대학교 지금 사업반에서 쭉쭉쭉쭉 있고 고등학교들도 저희 재직하고 있고 심지어는요 강원대학에서 한 명이 동아 플레이팅에서 꼭 실습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저보고 강원대학에서 학생하면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부산에 학생들도 많은데 강원대학에서 안 합니다 이랬거든요. 교수님이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스토리가 될 것 같아. 아니 우리 부산에 학생들이 조금만 저 경인지역으로 올라가는데 강원대학에서도 우리 회사 오지 않냐.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실습을 하고 갔지만 강원대학에서 저보고 감사패를 준다고 올라오래요. 기가 차고요 제가. 그래서 저 직원이 또 갔습니다. 지는 좋다더라고요. 강원도 여행도 하고 사당 내신 가니까. 그래서 직원에게는 이 또한 복지가 아닌가. 이게 강요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강요가 되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디 출장 가면 다 옆에 검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 만들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는 경남 하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제 출생을 부정할 만큼의 유년 시절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이야기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인생이다를 찍으면 아마 100번 찍고도 남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가 107세에 이제 이번 연도 10월 3일이 이주기입니다. 107세에 돌아가셨는데 장학회가 하나 만들어진 게 5년 정도 돼서 지금 그 장학회를 지금 맡고 있고 옆에 보면 손편지들 있죠. 제가 박스 안에 손편지가 거의 한 박스 정도 있는데 특성화고등학교에 제가 장학금을 조금씩 내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공짜로 안 받습니다. 정말 정성이 담긴 손편지들을 받을 때 가슴이 벅찹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친구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보람 그런 것들 때문에 올려놔 봤습니다. 그리고 인생 바뀌는 게 차라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대중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기저기서 찾게 되고요. 우리가 기관들은 사실은 거리감이 좀 멀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금이라는 그 업종 자체가 음지의 기업입니다. 음지의 일이거든요. 도금을 하면 정말 산업에 기반이 되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데 명함 내놓는 거를 부끄러워하는 도금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음지에 있는 산업을 밖으로 좀 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군데서 찾으면 제가 가서 진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저는 그 노동부에 굉장히 많이 불려다녔습니다. 안 좋은 일로 직원들이 가고 우리 사장이 이런 거 이랬어요 하고 신고하면은 또 가가지고 근로감독 가는 데가 그게 아닙니다 하고 해명해내려고 했는데 지금은 아예 제로입니다. 왜냐하면요 노동부 가서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또 세무서에서 강의를 하거든요. 기관들과 친해지니까 산업인력공단 친해지니까 뭐가 생기냐? 저에게는 무한한 기회들을 주더라는 거죠. 아, 우리 이런 사업이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제가 가장 또 굉장히 그 앞에 서면서 뿌듯했던 게 화성의 70주년 특강을 제가 했습니다. 화성그룹에 저기 참여한 연도 대표님을 그 현지호 부회장님부터 해서 하고 온라인까지 하면은 거의 뭐 한 300분이 들었는데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또 스타트 기업 또 제가 이제 그 멘토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 친구들이 들고 있는 게 황금 명함인데요. 오늘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부산 오짐에 그 스타트 기업에 그 뭐 자갈치 아지매에서 좀 해가지고 그 제품이 나왔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게 제품이 나올 때마다 저한테 보내줍니다. 그 오늘 또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고 오늘 지금 보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 게 기업을 하면서 가장 보람이 아닌가. 기업가 정신이라 하면 정말 내가 자신 있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정말 기업가로서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기업가 정신은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삶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하다. 그래서 뭐 세바시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이 당원로 소통 그 거제여고입니다. 거제여고 가가지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뭐 마이스터 고등학교나 등등에 가서 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 이런 사람도 이런 자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라는 이제 그런 희망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회사를 누구도 이 도금에 내가 우리 도금은 영세 힘들어 어려워 이런 생각으로 오픈시키려고 하지 않지만 저는 굉장히 오픈마인드다. 처음부터 제 방은요. 굉장히 열려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무실이 좀 커지다 보니까 저 안쪽으로 제가 밀려 들어가가지고 제가 나갑니다. 이제 결제하러 앞에 사무실로. 근데 저는 항상 그 사무실을 거의 뭐 통유리 오픈을 시켜놓고 있었고요. 우리 이제 회사가 쭉 이제 19년부터 회사를 방문하는 이런 기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에서도 다녀가게 됐고 뭐 기업과 기관과 뭐 꾸준하게 방문했는데 언제 가장 핫했느냐? 11월 8일 날 이재용 회장님 방문을 하고 나니까 회사 그냥 홈페이지 뭐 전하고 그냥 먹통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저 친구가 차단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화성그룹이 사실은 견학을 하겠다고 한 10번 정도 전화가 왔는데 다 잘렸어요. 근데 화성 네트워크스의 박동호 사장이 저하고 이제 친하던 친구거든. 나이가 같고 이러니까 저는 친구 찬스 좀 쓰자. 우리 견학 좀 시키도. 이래가지고 이제 회사를 견학하게 되고 강의도 하게 되고 뭐 인연을 많이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만큼 저를 이만큼 몸값을 올려놓은 게 이 노란 줄저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회사는 이제는 견학을 많이 하는 회사다. 뭐 인도네시아 뭐 이제 해외에서도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야, 이게 아니더라.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맨날 회사에 뭐 손님만 찾아오고 돈은 안 되는 게 회사 안 되겠더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은 가려서 그래서 뭐 부산에 조단위를 하는 회사들은 거의 다 저희 회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고 기간 뭐 이래 하게 되고 저희 회사에 한 뭐 이거 뭐 다 기록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산출하게 한 460개 기업과 기관과 학교가 방문을 해서 1000여 분이 아마 다녀가셨고 뭐 전라도 뭐 강원도 뭐 전국에서 다 저희 회사에 견학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성공한다. 이제 또는 위기가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이 사진을 두 개를 보면 저쪽 사진이 제가 광주 삼성전자에 가서 성과 발표를 하는데 1인에 28분밖에 안 주는 거예요. 성과 발표하는데 세 사람이 하는데 앞에 두 사람이 4시간까지 다 써버린 거예요. 저한테 6분밖에 안 남았는데 저한테 뭐도 해주고 막 하라는 거예요. 할 시간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민을 했죠. 고민했는데 아마 저 순간이 오늘의 너를 있게 만드는 거 아닌가. 무대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350분 정도 쫙 앉아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싶은데 앞에 앞줄에는 벌써 이미 국회의원들하고 장관님하고 전부 다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 쳤죠. 그래서 스마트 공장을 성공하기 위해서 어젯밤부터 또는 오늘 새벽부터 잠을 안 자고 오셨을 텐데 저한테 점심시간 10분만 양보해 줄 수 있습니까? 있으면 박수 쳐주십시오. 이러더니 갑자기 박수를 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 공장 전도사이고 스마트 팩토리에서 BTS입니다 하니까 앞줄에서 갑자기 고개를 탁 들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게 저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 위기를.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쫙 했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그런데 누군가가 밥 먹으러 갔는데 계속 저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대표님 대단하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옛날에 MBC 사장 이인용 씨입니다. 이인용 사장님이 삼성의 마케팅 사장으로 가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아까 원래가 자기들이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거라. 그런데 와 이거 할 때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저를 찾아다니는데 나중에 이제 후울담을 들으니까 막 나가서 3시간을 찾았습니다. 제가 찾았습니다. 강릉에 가서 찾았습니다. 동아플레이팅에 이호순 대표를 성과로 내면 됩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이 써먹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이제 이인용 사장님을 비롯하여 임원진들이 계속 방향을 잡고 회의를 해서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게 뭐냐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 때마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기와 기회는 항상 나란히 온다. 나란히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고 위기만 계속 와서 어렵게 만들면 자살하죠. 그죠? 전 자살 시도도 한 3번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못 죽고 그 다음은 겁이 나서 그냥 시도하다가 말고 그래서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기는 항상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회도 같이 온다.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어깨에 힘주고 어슬어슬 하는 것은 또 다른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위기의 18분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삼성의 임원 부사장 아니 회장이 오니까요. 삼성에 임원 한 명만 와도 벌벌 떨잖아요. 회장이 온다니까 부사장은 껌이라 신경도 안 써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2달 정도 우리 회사를 샅샅이 뒤지는데 그래서 이런 기회가 만들어졌고요. 삼성의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회사가 있습니다. 무형의 자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코엑스고 뭐 에렌자 스마트 제도 지금 대전에도 이런 부스를 삼성에 돈 다 들여가지고 만들어 주시고요. 뭐 가서 홍보만 하면 되고 또 뭐 고도화관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계속 우리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런 신문도 나고요. 이렇게 기회가 만들어지구나 사람에게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고도화관도 만들어져 가지고요. 제가 완전히 VIP 대접을 받았죠.
코엑스에서. 그래서 이게 제가 만들어 하면 이런 자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삼성에서 만드니까 CNN 촬영할 때 다 쓰이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런 기회들이 만들어지더라.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할 것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South Korea is the sixth 봐보세요. largest manufacturer in the world. Its high output is driven by advanced manufacturers. Smaller companies reliant on older technology continue to struggle to remain competitive. 알았던 어려운 산업을 물려받았습니다. 문제들로 가득한 그런 회사였습니다. 특히 생산 공장은 오래된 추작업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사고도 많았고요. 자동화라는 생각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거의 그 벼랑 끝에 서서 항상 저는 위기와 기회는 같이 동반한다고 보거든요. 절실할 때 삼성의 스마트 사업을 만나게 됩니다. 삼성전자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생산 시스템과 자동화 솔루션 구축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제점을 더 큰 규모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동아 플레이팅과 같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삼성은 생산 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훈련비는 77%가 감소했고 생산성은 37%가 향상되는 많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그때부터 다르다. 역시 삼성은 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고 사실은 그 전파력은 어마어마하고요. 학생들은 중소기업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구성원들의 굉장히 저는 전반적인 업무들이 세계적으로 깔끔하게 이루어진 것 같고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빠르게 업무를 습득할 수 있었고 제 개인 역량은 빠르게 차원을 가지고 것 같습니다. Since 2015, Samsung's Smart Factory Support Initiative has helped upgrade over 3,000 companies. 또 다른 중소기업들은 스마트 공장 하면 안 돼 라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바뀌네 해봐야 되겠다. 멋있죠? 글로벌 250개국에 매일 송출이 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7시 정도에. 그래서 이 정도 혜택을 받았는데요. 이것도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삼성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 아마 동아에 JY가 갈 것 같아요. 내가 JY가 뭔데? 그랬어요. JY가요. JY가 뭐냐고. 우리 부회장이요. 그래, 해가 날기 전에니까. 아니, 그 사람이 왜 와, 우리 회사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JY가 뭔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더라고요. 또 이게 CNN도요. 이 CNN을 제가 그 CNN인지 몰랐어요. 삼성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대표님, CNN에서 연락이 왔는데 대표님 연락처 좀 드려도 될까요? 연락처를 좀 달래요. 내가 삼성에서 하라는 걸 안 할 수 있는 힘이 있나? 해야지. 알고 보니까 저 CNN인 거라. 내가 이 영어도 못하는데 미치겠다 그래 ቁ째되겠노 싶은 게 그런데 하고 나니 또 하나 해냈다 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창신인데요. 창신도 뭐 우리 부산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기업인데 여기서는 제가 선물을 뭘 받았냐, 신발 2쪽을 받았어요. 아무데도 없는 신발, 라만이 가지는 신발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나이키 신발을. 그거 뭐 미릴 수도 없고 뭐 이게 보라색 나이키 하나 하고 남자 거 하나 하고 만들어 왔는데 그 이제 남자 거는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우리 상무를 줬습니다. 상무를 줬는데 우리 회사를 화성이네요. 화성에 한 뭐 10몇 번 만에 친구 찬스 써가지고 견학을 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 협력업체 정보를 만들어주면서 한번 비즈니스적으로 한번 만나봐라 이런 이제 연락이 왔고 여기 창신은 회의를 딱 하고 나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밥값 합시다. 현장 딱 갔다 와서 밥값 합시다 하면서 자기들 소감문을 다 발표를 하더라고요. 현장에서도 했는데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온 거예요. 장사가 잘 되는 식당 같은 인상을 받았다.
작지만 스마트하고 핵심적인 기업이라고 느꼈다. 대표의 변화와 핵심 마인드가 대단한 것 같다. 수평적 제안 문화가 만들어져 있더라. 임직원 역량 개발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더라. 아유, 제가 얼마나 어깨가 어색했겠어요. 저런 소감을 받으면서. 또 여기는 한번 왔다 갔는데 지금까지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 오늘 내가 다시 태어난 것 같다. 내가 지금까지 스마트 공장을 한다고 했고 관리를 배운다고 배웠는데 오늘 다시 나는 제2의 생일이 되었다라는 편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이게 바로 보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내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진이 뭐냐 하면 CNN 촬영할 때의 모습입니다. 정말 세계적인 방송, 신뢰받는 방송을 이게 다르구나. 제가 정말 방송에 출연도 많이 했고 뭐 많이 했습니다만 콘티를 받아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콘티에 무지한 대단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으로 끊임없이 이 화상 회의를 했고요. 와서 정말 저 짧은 2분 몇 초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20초짜리 있습니다. 몇 개의 그걸 가지고 하는데 다리가 터지는 느낌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다리가 정말 터질 것 같더라고요. 정말 한 컷 한 컷의 리스크를 다 줄이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보면 뒤에 어떤 모습이 없습니다. 요 촬영한 사람들 사인을 전부 다 했습니다. 소상권, 제품에 대한 작품 하나하나를 다 배제시키는 모습. 리스크를 100% 줄이더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하면 우리 동아 플레이팅도 불량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CNN 촬영을 하면서 나는 내가 250개국에 송출되는 방송의 효과보다 이 사람들의 그 며칠에 그 한 달 정도 거의 걸렸고 며칠을 촬영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하면서 아까 잠깐 바다에 그 신 나오자마자 서 있는 거 그 몇 시에 찍은 걸 것 같아요. 새벽 3시 반에 찍었어요. 촬영팀이 몇 명이 왔냐 하면 한 35명이 갔어요. 그 짧은 씬 하나 찍는데 저기는 오늘은 내가 이 뭐 화장도 하고 이렇게 해가는데 있는 그대로를 찍기 때문에 자다가 눈곱 떼워가지고 내 바다에 빠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계속 저기 서 있으니까 어지러워요. 막 바다가 내를 덮칠 것 같아서 물을 무서워하거든요. 그렇게 정말 섬세함을 꼼꼼함을 배웠습니다. 정말 배움은 끝이 없다. 새로운 경험은 또 다른 나를 만들어 가더라.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동이 있는 강의였습니다. 박수 한번.